폐암 말기입니다. 여명 3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67세 김영숙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개월, 90일, 2160시간. 영숙은 숫자를 되뇌었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를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죽음이 코앞에 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 박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 영숙의 목소리는 겨우 나왔습니다. 울먹이는 소리였습니다. 나 병원에서 검사 결과 들었어요. 전화 너머 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집에서 보자.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영숙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까지 가는 버스 안.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단풍이 물든 가로수가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부부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모두 너무나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았는데 이제 끝인가?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실 탁자 위 하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다가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서류 뭉치였습니다. 매니 페이지. 큼직한 글씨가 영숙의 눈에 박혔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 영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를 넘겼습니다. 남편 박철수의 서명과 도장이 이미 찍혀 있었습니다. 영숙의 서명란만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영숙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안방 문이 열리며 철수가 나왔습니다. 69세 남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그는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맞서? 철수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서명의 변호사 사무실 예약은 내일 오전 10시야. 철수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가웠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영숙이 겨우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숙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가 중요해? 서명만 하면 돼. 3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오늘 내가 암 선고 받았어요. 3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런데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였습니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정리해야지. 시간 없잖아. 냉정한 말이었습니다. 영숙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철수는 영숙을 한 번 더 보고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영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이혼 서류들 사이에서 그녀는 몸을 떨었습니다. 왜 하필 오늘 죽음을 선고받은 날, 평생을 함께한 남편에게 버림받은 날, 영숙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눈물로 글씨가 번졌습니다. 이혼 사유란에는 성격 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성격 차이. 30년 만에 발견한 성격 차이. 영숙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서류를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남편의 서명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혼인신고서에 적었던 그 서명. 이제는 이혼 서류 위에 있었습니다. 정말 서명해야 하나. 영숙은 펜을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란 위에 펜 끝을 가져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류를 뒤집으려는 순간 뒷면에 무언가 인쇄된 것이 보였습니다. 영숙은 서류를 뒤집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뒷면에는 오래된 병원 진단서 복사본이 붙어 있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랬습니다. 날짜는 30년 전이었습니다. 환자명 박철수, 진단명 간세포암 말기 예후, 여명 6개월.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30년 전 남편이 암에 걸렸었다는 사실. 영숙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0년 전 철수가 한동안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 위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말기암이었다고요? 6개월 시한부였다고요? 영숙은 진단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담당 의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살아난 거예요? 영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철수가 아팠을 때 자신이 밤낮으로 간호했던 일, 약을 먹이고 죽을 끓이고 병원에 모시고 다녔던 날들. 그때 이미 말기였던 건가요? 영숙은 이혼 서류와 진단서를 번갈아 봤습니다. 무언가 연결되지 않는 퍼즐 같았습니다. 왜 이걸 이혼 서류 뒷면에 붙여놓은 거지?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영숙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다른 표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단서만큼은 명확했습니다. 30년 전 남편은 죽을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내가 같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날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있었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신 뭘 숨기고 있는 거예요?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이혼 서류를 꼭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994년 봄이었습니다. 영숙은 37세,
철수는 39세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늦은 나이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결혼은 틀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영숙은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손님들은 솜씨가 좋다며 칭찬했지만 돈은 많이 벌리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그 옆에서 철물점을 했습니다. 못 나사 공구를 팔았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철수는 성실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평범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숙이 반찬을 나르다 넘어졌습니다. 김치통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영숙은 당황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철수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철수는 영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바닥을 닦았습니다. 김치를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아니에요.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매일 아침 안녕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따뜻했습니다. 몇 달 후 철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시간 되시면 저녁 식사 한번 하실래요? 영숙은 놀랐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 좋아요. 첫 데이트는 시장 근처 작은 중국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수는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없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어요. 혼자 살아왔어요. 영숙도 비슷했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지만 오래 연락 안 했어요. 형제들은 다 멀리 살아요. 두 사람은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더 끌렸습니다.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없었습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증인은 시장 상인 2명이었습니다. 우리 둘이면 충분해요. 철수가 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 둘이서 잘 살아요. 신혼집은 시장 근처 낡은 빌라 반지하였습니다. 좁고 어두웠지만 두 사람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영숙은 철수를 위해 아침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 후라이. 소박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맛있어요. 당신 음식 먹으면 힘이 나요. 철수는 늘 고마워했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함께 시장을 정리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가까운 산에 올랐습니다. 영숙이 좋아하는 설악산, 북한산, 관악산. 철수는 영숙을 위해 어디든 갔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늙어서도 함께 산 오르자.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럼 100살까지 함께 오르는 거야. 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봤지만 나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영숙은 슬펐지만 철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우리 둘이면 충분해. 아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그 말에 영숙은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3년째 되던 해 일이 생겼습니다. 철수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자주 토했습니다. 병원 가요. 뭔가 이상해요.
영숙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체했나 봐. 철수는 버텼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숙이 강제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날 의사는 철수만 따로 불렀습니다. 영숙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철수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뭐래요? 의사가 뭐래요? 위험이래. 약 먹으면 된대.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다행이네요. 영숙은 안도했습니다. 그날부터 철수는 약을 먹었습니다. 영숙은 철수를 위해 소화가 잘 되는 음식만 만들었습니다. 죽을 끓이고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밤마다 철수의 배를 쓸어주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철수는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철수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밥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철수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다시 가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기뻤습니다. 이제 괜찮은 거죠? 네, 다 나았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하지만 영숙은 몰랐습니다. 그때 철수가 들었던 진단이 위험이 아니라 간암 말기였다는 것을, 의사가 6개월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철수는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영숙이 걱정할까봐, 영숙이 무너질까봐.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숙의 간호, 정성, 사랑이 철수를 살렸습니다. 의사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하지만 철수는 그 이야기도 영숙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았다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늙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해졌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철물점도 문을 닫았습니다. 반찬 가게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TV를 봤습니다. 주말이면 여전히 산에 올랐습니다. 우리 잘 살아왔죠? 영숙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그럼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만족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외로웠지만 철수가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영숙의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기침이 계속됐습니다. 처음에는 감기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낫지 않았습니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같이 갈까요? 아니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영숙은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과를 들었습니다. 폐암 말기, 여명 3개월, 영숙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본 것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영숙은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새벽 2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철수가 돌아왔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안방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영숙은 일어나 문틈으로 내다봤습니다.
소파에 누운 철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철수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왜 이러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내일 다시 물어보자.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됐다는 것을. 창밖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30년의 세월, 그 무게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지만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는 비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이미 나간 것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오늘 오전 10시. 꼭 오세요. 짧은 메모였습니다. 서명도 없었습니다. 영숙은 쪽지를 구겼습니다. 정말 가야 하나? 영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친구 최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란은 반찬가게 시절부터 함께한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미란아.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나 암이래. 폐암 말기. 3개월밖에 못 산대. 전화 너머 미란이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영숙아. 그게 무슨. 그런데 철수가 이혼하재. 영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난밤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 그 사람이 미쳤어? 당장 만나자. 어디야? 1시간 후 미란이 영숙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62세 미란은 영숙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울어도 돼.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숙은 이혼 서류를 미란에게 보여줬습니다. 미란은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자들은 다 똑같아. 아내가 아프면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30년이 뭐 중요해. 남자들한테는 순간이 중요한 거야. 지금 당장 편한 게 중요한 거지. 미라는 화가 났습니다. 서명하지 마, 절대로. 당신이 서명하면 그 사람 마음대로 되는 거야.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영숙은 이혼 서류 뒷면의 진단서를 보여줬습니다. 미라는 진단서를 읽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철수가 30년 전에 암이었다고? 응, 나도 몰랐어. 위험이라고만 알고 있었어. 그럼 이걸 왜 여기 붙여놨을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당신 몸이야. 이혼 같은 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치료부터 받아야지. 미란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치료비가.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일단 병원부터 가자.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미란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미란 씨, 철수 씨, 제정신이에요? 영숙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미란이 일어서며 따졌습니다.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10시까지 30분 남았어요. 준비하세요. 목소리가 여전히 차갑습니다. 철수 씨, 당신 양심도 없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이럴 수 있어요?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철수는 미란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영숙만 바라봤습니다. 이건 우리 부부 문제예요. 미란 씨는 나가주세요. 뭐라고요? 나가달라고요. 철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미란은 영숙을 봤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미란아, 고마워. 나 혼자 할게. 영숙아, 괜찮아 가봐. 미란은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나가면서 철수를 노려봤습니다. 철수 씨, 후회할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영숙과 철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30년 전에 암이었어요? 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혼 서류 뒷면에 붙어 있던 진단서 봤어요. 간암 말기, 6개월 시한부. 그게 당신이었죠?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왜 위험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지나간 일이에요. 지나간 일? 당신 목숨이 오락가락한 게 지나간 일이에요?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차피 살았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철수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그럼 왜 그 진단서를 이혼 서류에 붙여놨어요? 나한테 보여주려고요? 아니면 실수예요? 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준비하세요. 영숙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철수 앞에 섰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 죽는데요. 3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이혼하재? 그러니까 빨리 정리해야죠. 정리? 30년을 정리한다고요? 쓰레기 버리듯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숙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서명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당신 다른 여자 생겼어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럼 왜요? 왜 갑자기 이래요? 이유가 중요해요? 어차피 헤어질 거예요. 철수의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영숙은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나 당신한테 뭘 잘못했어요? 30년 동안 뭘 잘못한 거예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20분 남았어요. 옷 갈아입으세요. 영숙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 하지만 지금 눈앞의 사람은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 맞나? 영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어떻게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철수는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가요.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나란히 걸었지만 사이는 멀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10층 건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영숙은 철수를 봤습니다. 철수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영숙은 묻고 싶었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10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박철수 법률사무소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 직원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예약하신 박철수, 김영숙 부부님이시죠? 안으로 들어가세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50대 남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협의 이혼 진행하시는 거죠?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철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집과 예금 전부 아내 명의로 넘깁니다. 변호사가 놀랐습니다. 전부요? 남편분은 아무것도 안 가져가신다고요? 네. 혹시 위자료 청구 같은 건 없으신가요? 변호사가 영숙을 봤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서류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철수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영숙 차례였습니다. 영숙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란을 바라봤습니다. 이걸 정말 써야 하나? 펜 끝이 종이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쓸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철수를 봤습니다. 당신 후회 안 해요? 철수는 영숙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니요.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서류 위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펜을 놓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못하겠어요. 영숙은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영숙은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로 엘리베이터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영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10분 후 철수가 나왔습니다. 영숙을 봤지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영숙은 철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당신 정말 가는 거예요? 나 혼자 두고. 영숙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란아, 나 어떡하지? 전화 너머로 영숙의 울음이 들렸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집에 돌아왔지만 철수는 없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밖에서 지낼게요. 생각 정리하세요. 영숙은 쪽지를 구겼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생각 정리. 뭘 어떻게 정리하라는 거야? 영숙은 이혼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뒷면의 진단서를 또 봤습니다. 30년 전 날짜, 가난 말기, 여명 6개월. 왜 이걸 붙여놨을까? 영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병원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서울중앙병원. 여전히 운영 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1층 안내 데스크. 젊은 직원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30년 전 진료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30년 전이요?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철수요. 1994년쯤 여기서 치료받았어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잠시만요. 아, 기록이 있네요. 하지만 오래된 기록이라 본인 아니면 열람이 어렵습니다. 환자 본인이신가요? 아니요, 아내예요. 그럼 환자분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지금 남편이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담당 의사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직원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이준혁 박사님이시네요. 지금도 이 병원에 계십니다. 소아기내과 과장님이세요. 그분 만날 수 있을까요? 진료 예약을 하셔야 하는데 영숙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발요, 급한 일이에요. 잠깐만이라도. 직원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진료 중이신데 점심시간에 잠깐 만나주신대요. 12시에 5층 의사 휴게실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영숙은 시간까지 병원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계속 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12시. 영숙은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의사 휴게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김영숙 씨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준혁입니다. 들어오세요. 휴게실은 작았습니다. 소파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박철수 씨의 아내라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영숙은 진단서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이게 우리 남편 거예요. 30년 전에 선생님이 진료하셨던 것 같은데. 이준혁은 진단서를 받아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남편이 숨겨놨던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30년 동안. 이준혁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억합니다. 박철수 씨, 제가 인턴이었을 때 만난 환자였어요. 정말 간암 말기였나요? 네. 그것도 아주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의료진 모두 6개월도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영숙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요? 이준혁은 잠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기적이었어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됐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긴 했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했어요. 그런데요? 환자분 옆에 항상 누군가 있었어요. 아내분이라고 하셨죠. 매일 병원에 오셨어요. 아침, 점심, 저녁. 환자분을 먹이고 씻기고 말동무해 주셨어요. 영숙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철수가 아팠을 때 자신이 매일 병원에 갔던 기억. 하지만 위험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아내분한테 진단명을 말씀 안 하셨어요. 위험이라고 거짓말하셨죠. 저희가 환자에게 알릴까요? 라고 물었을 때 아내한테 걱정 끼치기 싫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몰랐던 거군요. 네. 그리고 1년 후 기적이 일어났어요. 암이 사라졌어요. 완치는 아니지만 관해 상태가 됐죠. 의료진 모두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랑이었어요. 아내분의 헌신, 그게 환자를 살렸어요. 의학적으로는 설명 안 되지만 저는 믿어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세요? 박철수 씨.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 지내요. 아마도. 이준혁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정기 검진은 받고 계시죠? 간암은 재발률이 높아서. 네, 아마. 영숙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철수가 병원에 다니는지 몰랐습니다. 혹시 최근에 우리 남편 진료 기록 있나요? 이준혁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있네요. 최근 3개월간 매주 오셨어요. 뭐라고요? 검사 받으러 오셨네요. CT, 혈액 검사. 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결과는 어떤가요? 이준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환자 본인 동의 없이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선생님, 제발이요. 저도 아내예요. 알 권리 있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의료법상. 영숙은 이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이 지금 저한테 이혼하재요. 갑자기 제가 폐암 진단받은 날, 이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폐암이요? 네, 말기래요. 3개월. 이준혁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요? 네. 이유도 안 말해줘요. 그냥 서명하래요. 그런데 이 진단서를 이혼 서류에 붙여놨어요. 무슨 의미인지. 이준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뭔가요? 박철수 씨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혼하재요?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내야 할 때도 있어요. 이준혁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영숙은 더 묻고 싶었지만 이준혁은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음 진료 시간이에요. 더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영숙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철수가 최근 3개월간 매주 병원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숙은 철수의 방을 떠올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숙은 철수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 낡은 가방 안에 통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표지에 적힌 이름, 김영숙. 4명의 통장. 영숙은 통장을 펼쳤습니다. 거래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입금.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마지막 잔액 3억 2천만 원.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통장 맨 뒷장.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이 아플 때를 위해. 철수. 영숙은 주저앉았습니다.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당신 30년 동안 이걸 모았어요? 영숙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슬픔인지, 고마움인지, 혼란인지. 그런데 왜 이혼하는 거예요? 통장을 본 후에도 영숙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통장과 진단서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의 진실, 30년간 모은 돈, 그리고 이혼. 퍼즐 조각들이 있지만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 뭘 숨기고 있어요? 제발 말해줘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혼자 앉아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매일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30년간의 입금 기록. 한 달도 빠짐없이 10만 원씩. 당신 어떻게 이 돈을 모았어요? 영숙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0년 전 철수가 가끔 새벽 일찍 나가던 모습, 산책한다고 했습니다. 밤늦게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친구 만났다고 했습니다. 설마 그때 일을 더 했던 건가? 영숙은 미란에게 전화했습니다. 미란아, 30년 전 기억나? 철수가 새벽에 자주 나갔었잖아. 응, 그랬지. 산책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산책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일을 더 했을 수도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영숙은 통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라는 놀랐습니다. 3억이나? 철수 씨가 그걸 30년 동안 모았다고? 응, 내 명의로. 그럼 이혼하려는 게 아니라 재산 넘겨주려는 거 아니야? 영숙은 멈칫했습니다. 재산을? 생각해봐.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당연히 내 것이 되잖아. 집도 통장도. 영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집과 예금 전부 아내 명의로 넘깁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주면 되잖아. 모르겠어. 어쨌든 철수 씨한테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영숙은 다시 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철수를 직접 찾아가기로. 어디 있을까? 영숙은 철수가 갈 만한 곳을 생각했습니다. 친구 집? 아니, 친구가 없었습니다. 찜질방?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집 근처 찜질방 3곳을 돌았습니다. 없었습니다. 4번째 찜질방. 강남에 있는 큰 곳이었습니다. 영숙은 카운터에 물었습니다. 혹시 박철수라는 분 계세요? 60대 후반 남자분인데.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네, 계시네요. 3일 전부터 계세요. 어디 있어요? 3층 수면실이요. 영숙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수면실은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이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한 명 한 명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철수를 발견했습니다. 철수는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자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다가갔습니다. 철수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철수의 얼굴이 더 수척해진 것 같았습니다. 뺨이 꺼졌습니다. 눈밑이 검었습니다. 당신 많이 아픈 거 아니에요? 영숙은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철수가 눈을 떴습니다. 영숙을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 여기? 당신 찾았어요. 철수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영숙에게서 손을 빼려 했지만 영숙이 꽉 잡았습니다. 통장 찾았어요. 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4명의 통장. 3억 2천. 30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돌려놔요. 왜 이렇게 모았어요? 내 몰래.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새벽에 나간 거 산책 아니었죠? 일했죠? 신문 배달, 경비. 철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30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왜 이렇게 모은 거예요? 당신 아플 때 쓰라고. 철수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메모 봤어요. 영숙이 아플 때를 위해라고. 그런데 정작 내가 아프니까 이혼하재요?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깼습니다.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가요. 철수가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찜질방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영숙은 철수를 마주봤습니다. 이제 말해줘요. 왜 이혼하려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이유 없어요. 거짓말. 이유 있어요. 30년 동안 내 몰래 돈 모은 사람이 이유 없이 이혼하겠어요? 철수는 난간에 기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병원 갔어요. 서울중앙병원. 철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이준혁 선생님 만났어요. 당신 담당 의사. 왜 거기를? 30년 전 이야기 들었어요. 당신이 간암 말기였다는 것. 6개월 시한부였다는 것. 그런데 내가 간호해서 살아났다는 것.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최근 3개월 동안 매주 병원 갔다는 것도 알았어요. 철수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당신 다시 아픈 거죠? 영숙이 물었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아요. 당신 표정, 당신 몸 다 말해주고 있어요. 영숙은 철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암 재발했죠? 철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철수의 얼굴을 돌려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내 눈 봐요. 그리고 말해요.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재발했어요. 3개월 전에 알았어요.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3개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3개월이에요. 영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간암이 재발했어요. 이번엔 폐까지 전이됐어요. 의사가 3개월이라고 했어요. 영숙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네. 둘 다 3개월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영숙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요? 당신 치료비 때문이에요. 뭐요? 철수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둘 다 치료받으면 돈이 부족해요. 집 팔아도 통장 털어도 모자라요. 그럼 한 명만 치료받아야 해요. 그게 당신이에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당신도 치료받아야죠. 아니에요. 나는 이미 30년 더 살았어요. 당신 덕분에 그 30년이 행복했어요. 철수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살려야 해요. 30년 전처럼. 미쳤어요? 우리 둘 다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돈이 없어요. 항암 치료비, 입원비, 약값. 한 명도 버거워요. 철수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생명보험 증서였습니다. 이거 봐요. 내 생명보험. 5억. 수익자는 당신이에요. 영숙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이혼하면 이것도 당신 거예요. 집도 당신 거, 통장도 당신 거. 전부 합치면 10억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놔주려고? 네. 당신 목숨 포기하고 이미 죽어요. 어차피 그럼 당신이라도 살아야죠.
영숙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당신 사랑이에요? 네. 미쳤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영숙이 울었습니다. 30년 전에 당신은 살았어요. 내가 포기 안 했으니까. 이번에도 같이 싸우면 되잖아요. 안 돼요. 이번엔 달라요. 뭐가 달라요? 돈이요. 30년 전엔 치료비가 덜 들었어요. 지금은 달라요. 최신 항암제, 표적 치료제, 수술비. 천문학적이에요. 철수는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만이라도 살아요. 제발. 영숙은 철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싫어요. 당신 없이 사는 거 싫어요. 영숙 씨,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게 나쁠 때 아니에요? 그럼 함께 있어야죠. 영숙은 일어났습니다. 철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혼 안 해요. 절대로. 영숙 씨, 제발. 당신도 치료받아요. 우리 둘 다. 돈이 모자라면 빚내요. 뭐라도 해요. 안 돼요. 왜요? 함께 치료받으면 둘 다 못 살아요. 돈이 반밖에 안 되니까. 그럼 둘 다 죽어요. 철수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차라리 한 명이라도 제대로 치료받고 사는 게 나아요. 그게 당신이에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죽는 게 나아요. 혼자 사는 것보다. 안 돼요.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살아야 해요. 나 없이도. 왜 당신이 정해요? 내 인생인데. 내가 먼저 가요. 그럼 보험금 나와요. 그 돈으로 당신 치료해요. 영숙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미 정했어요. 치료 포기했어요. 철수의 말에 영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당신 그러면 안 돼요. 영숙은 철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으로 철수의 가슴을 쳤습니다. 치료받아요. 제발 나 혼자 두고 가지 마요. 철수는 영숙을 안았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이게 최선이에요. 두 사람은 옥상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그날 밤 영숙과 철수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두 사람은 각자 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철수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먼저 가요. 그럼 보험금 나와요. 영숙은 몸을 떨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당신 없는 세상, 어떻게 살아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철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아침 먹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욕 없어요. 그래도 먹어야죠. 약 먹어야 하잖아요. 영숙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죽을 끓였습니다. 철수가 좋아하는 전복죽이었습니다. 30분 후 영숙은 상을 차렸습니다. 철수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요. 철수는 죽을 바라봤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죽그릇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요? 철수가 울먹였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만들었잖아요. 그게 더 슬퍼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철수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영숙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철수 앞에 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낼까요? 철수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치료부터 시작해요. 당신도 같이요. 안 돼요. 돈 이야기 그만해요. 영숙이 철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집 팔아요. 통장도 써요. 대출도 받아요. 그래서 둘 다 치료받아요. 그래도 부족해요. 그럼 부족한 대로 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숙 씨는 몰라요.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든지. 30년 전에 제가 겪었어요. 지옥이었어요. 그래도 당신 살았잖아요. 그건 기적이었어요. 그럼 다시 기적 만들어요. 우리 함께. 영숙은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수는 손을 빼려 했지만 영숙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제발 포기하지 마요. 그날 두 사람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영숙의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는 영숙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폐암 사기입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의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기본 항암 치료만 해도 6개월에 약 3천만 원입니다. 표적 치료제를 쓰면 더 들어요. 1억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영숙과 철수는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남편분도 치료가 필요하시죠? 의사가 철수를 봤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간암 재발입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두 분 다. 그럼 비용이 상당할 텐데요. 얼마나 될까요? 두 분 합쳐서 최소 2억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2억. 집을 팔아도 통장을 털어도 부족했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한 명만 치료받고 한 명은 나중에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암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늦추면 치료 시기를 놓칩니다. 그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부 지원이나 의료보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분 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로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어요. 3개월이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년.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것도 최선을 다했을 때입니다. 병원을 나오며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영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사는구나. 영숙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역시 안 돼요. 돈이 너무 부족해요. 그럼 대출 받아요. 이 나이에 누가 빌려줘요. 담보도 집밖에 없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의료비 후원은 어때요? 요즘 아픈 사람들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자존심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영숙이 따졌습니다.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뭐라도 할 거예요. 당신 살리려면. 영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의료비 후원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여기 봐요. 사연 올리면 사람들이 도와준대요. 철수는 휴대폰을 밀어냈습니다. 안 돼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창피해요. 구걸하는 것 같아서. 구걸이 아니에요. 도움받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철수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이 안 하면 내가 할게요. 영숙은 사이트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암 투병 중인 노부부를 도와주세요. 손이 떨렸지만 영숙은 계속 썼습니다. 저희 부부는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 다 암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료비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글을 다 쓰고 사진을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사진. 뭘 올리지? 영숙은 앨범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결혼식 날 사진, 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 산에 올라 찍은 사진. 영숙은 사진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우리 참 행복했는데. 그때 철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영숙을 봤습니다. 사진들을 보고 있는 영숙을. 뭐해요? 사진 보고 있어요. 철수는 영숙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사진을 봤습니다. 우리 젊었네요. 철수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앞날이 창창했죠. 100살까지 함께 살 줄 알았어요. 영숙도 웃었습니다. 그랬죠. 두 사람은 한참 사진을 봤습니다. 말없이. 그리고 철수가 말했습니다. 영숙 씨. 네. 미안해요. 왜요? 당신한테 더 잘해줄걸. 돈 더 많이 벌걸. 여행도 더 많이 갈걸.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있었으니까 행복했어요. 정말요? 정말요. 영숙은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요. 우리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어요.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방법 찾을 거예요. 꼭. 영숙은 철수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창밖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집안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슬픈 석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석양이 몇 번이나 남았을까? 영숙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항암 치료 상담을 받았습니다. 비용 견적을 받았습니다. 대출 상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돈이 부족했습니다. 크게 부족했습니다. 영숙은 의료비 후원 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연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철수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방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은 철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저녁 먹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철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밥 먹어요. 배고프지 않아요. 그래도 먹어야죠. 영숙은 철수 옆에 앉았습니다. 나 결정했어요. 철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요? 치료 안 받을 거예요. 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돈이 없잖아요. 그럼 당신이라도 받아야죠. 안 돼요. 우리 같이 받기로 했잖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이미 확인했잖아요. 철수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요. 치료 거부 동의서 벌써 작성했어요. 영숙은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찢으려 했습니다. 이런 거 쓰지 마요. 철수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 씨, 들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 뭐가 중요해요? 당신 목숨이 중요하죠. 내 목숨보다 당신 목숨이 더 중요해요. 철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가요. 이혼 서명해요. 그리고 내 보험금으로 당신 치료비 마련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영숙은 울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닦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준혁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영숙 씨.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준혁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 계세요? 네, 안에 계세요. 잠깐 둘 다 만나뵐 수 있을까요? 영숙은 이준혁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철수를 불렀습니다. 철수가 나왔습니다. 이준혁을 보고 놀랐습니다. 선생님, 앉으세요.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준혁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여러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제가 오늘 온 이유는 박철수 씨의 최근 검사 결과 때문입니다. 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결과가 나왔나요? 네. 그런데 이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니요? 박철수 씨 3개월 전 검사에서 분명히 간암 재발과 폐전이가 확인됐습니다. 맞죠? 네,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 검사 결과를 이준혁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암이 없어졌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영숙이 먼저 물었습니다. 간에 있던 종양이 사라졌습니다. 폐전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확인했습니다. MRI, CT, PET-CT 모두 찍었습니다. 이준혁은 영상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3개월 전에는 분명히 종양이 있었습니다. 크기도 컸습니다. 사진 속에 하얀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사진에는 새 사진을 펼쳤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영숙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이, 네. 현재로서는 암이 없습니다. 영숙은 철수를 봤습니다. 철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치료도 안 받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자연관해라고 하기엔 너무 빠릅니다. 이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박철수 씨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이번에도 기적입니다. 영숙은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나았어요. 암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철수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영숙 씨는요? 이준혁은 영숙을 봤습니다. 김영숙 씨의 경우는 다릅니다. 영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폐암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빨리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럼 저는, 네. 안타깝지만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제가 살았으니까 영숙 씨 치료비를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 다 치료할 필요가 없으니 비용 부담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철수는 영숙을 봤습니다. 눈에 빛이 돌았습니다. 영숙 씨, 이제 치료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숙은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어요? 좋은 소식인데. 당신이 나을 거라고 알았으면. 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요? 저 이상한 짓 했어요. 영숙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철수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예요. 왜 이걸? 당신 명의 보험. 제가 수익자를 저한테서 당신으로 바꿨어요. 철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치료 거부하겠다고 했을 때 저도 결심했어요. 무슨 결심을요? 제가 먼저 갈게요. 그럼 보험금 나오잖아요. 그 돈으로 당신 치료해요. 철수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쳤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한 생각이랑 똑같아요. 한 명이라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안 돼요. 그런 생각하지 마요.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왜요? 당신은 되고 나는 안 돼요? 영숙도 소리쳤습니다. 나도 당신 살리고 싶어요. 당신만 그런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이준혁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두 분 이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사람이 이준혁을 봤습니다. 박철수 씨는 건강합니다. 치료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돈을 김영숙 씨 치료에 쓸 수 있습니다. 이준혁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 측과 상의했습니다. 특별 의료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암 환자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뭔가요? 치료비의 70%를 병원에서 지원합니다. 나머지 30%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영숙과 철수는 서로를 봤습니다. 그럼 우리 돈으로 가능한가요? 네. 집 팔지 않아도 됩니다. 통장 돈과 보험금이면 충분합니다. 영숙은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철수는 영숙을 안았습니다. 영숙 씨 이제 괜찮아요.
당신 살 수 있어요. 당신도 살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이준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만 가보겠습니다. 내일 병원으로 오세요. 치료 일정 잡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영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두 분의 사랑이 만든 기적입니다. 이준혁은 문을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영숙과 철수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여보, 철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30년 전에 당신이 나를 살렸어요.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살릴 차례예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함께 살아요. 오래오래. 창밖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두웠던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구토, 탈모, 피로, 몸이 망가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철수는 영숙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항암제를 맞는 동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토할 때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밤에 잠 못 이룰 때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힘들죠? 철수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있으니까.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30년 전에 당신이 나한테 해줬던 거예요. 이제 내가 돌려주는 거예요. 철수는 영숙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지만 철수에게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3개월째 중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준혁 의사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종양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영숙과 철수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계속 이렇게만 가면 좋겠네요. 네, 희망적입니다. 계속 치료받으세요. 6개월째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준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완전 정상입니다. 완전 정상이요? 네. 암이 보이지 않습니다. 완치는 아니지만 지금은 암이 없는 상태예요.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철수도 울었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두 분이 해낸 거예요. 병원을 나오며 철수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해요. 우리 함께 이긴 거예요. 두 사람은 병원 앞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날렸습니다. 예쁘다.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더 예뻐요. 철수가 웃었습니다. 영숙은 철수를 봤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긴요?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요. 돈은 다 썼는데. 괜찮아요. 우리 일하면 되죠. 아직 건강하잖아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종이였습니다. 이거 봐요. 영숙이 받아봤습니다. 여행사 팸플릿이었습니다. 설악산 2박 3일 여행. 당신이 좋아하는 곳이잖아요. 여행을? 네. 30년 동안 일만 했어요. 이제 놀아요, 우리. 영숙은 웃었습니다. 좋아요, 가요. 그리고 제주도도 가요.
당신 가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돈이 조금씩 모으면 돼요. 천천히 우리 시간 많아요. 영숙은 철수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포기 안 해줘서. 저도요. 당신이 포기 안 해줘서. 두 사람은 벚꽃 아래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지나온 30년. 힘들었던 순간들. 행복했던 기억들. 우리 참 많이 싸웠죠?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랬죠. 돈 문제로 집안일로. 그래도 한 번도 헤어지자고 안 했어요. 이번에 처음이었죠. 이혼하자고. 철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했어요. 철수는 영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함께 있는 거더라고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결혼식 때 했던 말이에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그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한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였네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잘 관리하면 10년, 20년도 가능하다고. 정말요? 네. 그러니까 100살까지 살아요. 약속했잖아요. 100살. 영숙은 상상했습니다. 100살의 자신, 100살의 철수, 함께 손잡고 걷는 모습. 좋아요. 100살까지 살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철수는 서툴게 감자를 깎았습니다. 영숙은 웃으며 도왔습니다. 당신 요리는 못하네요. 30년 동안 당신이 다 해줬잖아요. 이제 배워요. 만약에 내가 아프면 당신이 해줘야죠. 아프지 마요. 그냥 건강하게 살아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3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함께 먹는 밥 한 끼도, 함께 나누는 대화 하나도. 당신 사랑해요. 철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영숙은 놀랐습니다. 철수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영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손을 잡고 누웠습니다. 잘 자요. 당신도. 어둠 속에서 영숙이 말했습니다. 여보. 네.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날까요? 철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죠. 찾아낼 거예요. 어디에 있든. 그때는 더 일찍 만나요. 젊을 때부터. 좋아요. 20살 때 만나요. 그래서 아이도 낳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100살까지 함께 살아요. 약속해요. 영숙은 철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30년 동안. 저도요.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하게.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 30년을 함께 산 부부. 죽음 앞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았던 부부.
그들의 사랑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2번이나.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할 내일이, 함께 만들어갈 추억들이. 영숙과 철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